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미라는 닉네임으로 인스타하고 스레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채혁입니다. 인스타는 지금 3.4만 정도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스레드는 5만 팔로워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테크와 사업 관련된 이야기 콘텐츠들 많이 올리고 있고요. 주식, 부동산, 코인 다양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주식을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책 읽고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이제 실수하는 여러 실수도 많이 해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잘 맞는 게 ETF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개별 종목도 많이 투자하고 흔히 말하는 급등주 이런 것도 해보고 단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ETF 투자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주로 ETF로 스윙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QQQ나 TQQQ 같은 그런 ETF들이나 반도체 쪽,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핫했던 게 제가 투자했을 때 전기차 이쪽 섹터가 핫했기 때문에, 그리고 리튬 쪽 그런 ETF들 가지고 이제 스윙 투자해서 이제 보통 저는 RSI 보고 투자를 많이 했어가지고 RSI는 보조지표 보고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 올라가는 와중에 잠깐 눌릴 때 샀다가 또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스윙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로 투자를 많이 했고, ETF 중에서는 아무래도 TQQQ가 좀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하사이초년생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이 되게 작잖아요. 예를 들어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생활비 다 떼고 고정비 다 나가고 하면은 많이 모아봐야 100만 원? 진짜 평균적으로 모으면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이제 모으실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종잣돈이 되게 적어요. 굴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막 20%, 30%, 40% 나오게 돼도 해봤자 얼마 안 벌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영원해서 100만 원, 1000만 원에서 1억 가는 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근데 1억을 모으고 나서부터는 돈에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수익률 10%여도 1000만 원일 때 10%면 100만 원인데 1억일 때 10%면 1000만 원인 원래 시작했던 원금이 바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억을 빠르게 모으라고 말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분들은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투자 크리에이터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분들은 이제 나이에 비해서 되게 자산이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 코인으로 대박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보통 느낌으로 보면은 한 2억 이상이어야 한 상위 1%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순자산 기준으로 이제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어린데 이제 저보다 자산이 많은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공통점은 딱 거의 좁혀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투자를 일찍 시작한 분들. 저도 24살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제 지인분들도 20살 때부터 경매나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재테크에 눈을 빨리 뜬 분들이 좀 자산이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업이든 사업이든 직장 위에 추가 소득을 버는 분들이 다 자산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20대에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전문직에서 하는 것도 요즘에는 거의 이제 30대 돼서야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20대 일반적인 직장 들어가서 투자 소득을 늘리고 나의 종잣돈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데, 보통 이제 부업이나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잣돈을 빠르게 늘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좀 성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좀 나아갈 길이 아직 많고, 저는 책을 읽었던 게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하는 거나 그다음에 SS 하는 거, 그다음에 투자하는 것도 다 저는 대부분 책을 많이 읽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투자 쪽이나 사업 쪽은 마찬가지인 게, 책은 이제 이론일 뿐이고 실제 실전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낮을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되지라 생각했는데 실제 제 돈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걸 좋아해서 아까 말한 스윙 투자를 아예 지표를 가지고 그냥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일단 강의를 듣든 책을 듣든 지식을 많이 쌓은 다음에 결국에 본인이 실행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지 다 이제 사업이든 투자든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여드린 게 23년이 120%, 그리고 24년이 43%, 25년이 40%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올해의 수익률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코인 쪽을 좀 비중이 있게 들고 있어가지고 좋은 편은 아닌데, 어차피 저는 코인을 매일 적립식으로 사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장기 투자로 어차피 가져가는 상품이어서 저는 길게 좀 보고 있고요. 보통은 한 40%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해가 요즘 핫하니까 다들 이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레버리지 상품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질 때 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한 어떤 두 배 상품들, 아니면 예를 들어 지수 ETF의 두 배 상품이나 뭐 QLD 같은 그런 상품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개별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가 끊기면 이제 변곡점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장기 투자했을 때 본전에 못 올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섹터 기반 레버리지 ETF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 시즌에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꺾이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지금 전 시장이 한번 누릴 때 저점을 잡거나 한번 잡아서 올라가는 거를 수익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실적이 꺾이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잘 보아야 돼요. 지금 반도체 화랑이 된 거는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AI라는 엄청난 내러티브가 오면서 반도체 수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금 반도체가 쇼티지가 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AI가 수요가 떨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무한정하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 AI랑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나? 라는 의문이 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시작할 때가 분명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만들면 계속 돈이 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역전되는 순간 이제 엄청난 시장에서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이제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 그러는 순간 이제 내러티브가 저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변곡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때가 어떤 시점에 그 시기가 올지는 되게 뉴스를 보거나 이런 재무제표나 그다음에 시장 흐름을 보면서 많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는 스윙 투자를 아까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퇴근하고 항상 주식창을 봤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느 종목 사지? 어느 종목이 좀 오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고, 저는 이제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이평선하고 RSI 두 가지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RSI가 이제 과매도 포지션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평선을 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판단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아까 소개에선 빠졌는데 투자 쪽보다는 사업 쪽으로 좀 많이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 대행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재테크 관련된 또 크리에이터분들 수익화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주식 창을 볼 시간이 많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후반부터는 좀 전략을 바꿔서 제가 신경 쓰지 않고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많이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흔히 말하는 적립식 매수인 거죠. 근데 적립식 매수의 한계가 어쨌든 수익률이 조금 다른 그 스윙 투자보다 낮아진다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레버리지 ETF를 사용한 적립식 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 저는 QLD 지금 적립식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LD를 저는 매일 15만 원씩 매일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지금 적립식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지만 장기적 우상향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상품에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스윙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그대로 좀 가져오고자 하는 전략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 아까 제가 투자하고 있다고 말한 QLD 같이 지수 투자인 경우에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레버리지 ETF는 기본적으로 투자 난이도가 되게 높은 상품이고, 특히 섹터 기반 레버리지 ETF는 잘못 물리면 자기 본전이 한 10년 동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샀을 때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내러티브도 되게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섹터 기반 지금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도 되게 명확하게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러티브가 깨지는 거를 우리가 뭐 감이 좋아서 내가 지금이면 이제 폭락이 올 것 같아라고 해서 뭐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일반인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때 매수를 했으면 이 정도 떨어지면 그냥 손절치고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뭐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뭐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는 계속 잘 나갈 거다라는 말이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라는 걸 좀 믿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ETF에 장기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엄청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코스피 8,000 오면서 아직도 PER, PBR이 말이 낮다고는 하지만 되게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제 더 오를 거고, 왜냐면 반도체 아직 실적이 꺾이지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장기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할 거면 진작 사실 시작을 했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ETF는 좀 장기 투자를 고려하진 않고 지금처럼 시장 흐름이 계속 상승으로 갈 때 뭐 스윙이나 단기 투자하는 식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ETF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이트나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ETF를 매수하면서 그 ETF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는 주도주가 사실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삼성과 하이닉스. 그래서 이거의 비중이 좀 적당히 있으면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ETF들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ETF 중에 하나가 좀 타이거 반도체 10 ETF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ETF들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에 실제로 수혜받는 기업들이 그 ETF에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이라고 하면 보통 배당주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배당주 중에서도 커버드콜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원금을 깎아서 이자를 더 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커버드콜 상품들은 보통 주식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을 깎아서 그만큼 뭐 12%, 10% 이렇게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면 원금이 계속 우상향하거나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커버드콜을 결합을 시키면 원금도 올라가면서 내가 배당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같은 이런 커버드콜 상품 중에서도 반도체랑 결합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시면 내가 일반 ETF, 반도체 ETF보다는 수익률이 조금은 낮겠지만 내가 배당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내가 주도주도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산업 ETF 이번에 이제 IPO 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돈이 지금 몰리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실제로 나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초기 상장 기업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기업들은 되게 기대감을 많이 먹는 기업입니다.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에 성공하셨다고 하면은 보통은 당일에 파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냥 단타용으로 만약에 투자에 성공하시게 되면 그 가격보다 한 10%, 20% 그리고 상한가까지 팡 오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그때 파시는 게 좋은 게 보통 많이 차트를 보시면 IPO한 기업들은 처음에 주가가 팡 하고 올랐다가 다시 본질 가격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많은 안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 주가가 팡 하고 올랐다가 쭉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 내가 이 기업을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 사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청약에 투자하는 경우는 내가 그 초반에 시차익을 먹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사실 신산업 ETF 창상되는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초반에는 좀 단타로 빠르게 먹고 나오고 이 기업이 본질된 가격으로 그러니까 좀 하락했을 때 장기 투자용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금리 인상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도 지금 계속 고용 지표도 너무 좋고 지금 금리를 못 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모든 ETF가 사실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이런 쪽도 조금 떨어지는 거지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식은 채권 금리와 기준금리 예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보통 채권을 많이 투자 보유해서 뭐 해칭을 하라고 말하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냥 현금 보유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의 뭐 포트폴리오 비율을 조정한다기보다는 초보자가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사고 팔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 메인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고 거기서 좀 셀링을 해서 현금 보유를 늘리는 식으로 현금과 그냥 ETF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좀 더 초보자분들이 편하고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거의 1600 가까이 올라오고 정말 지금 사실 주식시장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내 자산의 일부 부분을 달러로 보유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전문가분도 그렇고 많은 주변 분들도 환율이 이제 높은 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 예전에는 1000원대였다가 지금은 1200원대였다가 과거에는 14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1500, 1600원대가 와도 사람들이 별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놀라워하지만 이제 슬슬 적응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계속 우상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환율이 지금 1600원인데 20년 뒤에는 1800원, 2000원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려고 하면은 돈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낮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원화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더 성장하는 나라들에.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돈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도 내 자산의 일부분을 테더나 뭐 달러 같은 이제 달러 베이스, 달러와 연동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하면은 뭐 국내 주식 투자도 지금 너무 좋고 앞으로 지금 분할 사이클도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원화에만 나의 포지션을 가둬놓는 거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 기반 자산이나 달러를 보유하는 것도 저는 완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목돈을 만드는 이유를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목돈을 만드는 게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목돈을 만드는 건지,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목돈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건지에 따라 다른데, 왜 여쭤보냐면 저는 항상 그 목돈을 만들 때 쓰이는 돈의 성질 하고 그 만들 때까지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돈의 성질은 뭐냐면, 돈의 성질과 기간이 사실 동일한 말인데, 내가 이 돈을 모았을 때 평생 안 쓸 수 있냐, 그리고 언젠가 써야 되냐, 이거에 따라서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 2년 뒤에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막 3년이 뭉기는 그런 적금에 투자하면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돈을 내 집 마련에 쓸 건데 연금 계좌에 투자한다. 연금 계좌는 기본적으로 노후를 대비한 상품인데 뭐 절세 혜택만 보고 그런 거에 투자를 했다가 해지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평생 안 쓸 거야, 아니면 이 3년 내에는 써야 돼, 이런 거를 되게 정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차이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도 전일 거고 내 집 마련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도 5년 이내, 길어야 이제 3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투자 공부를 할 건지 말 건지도 되게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투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평균적인 수익보다 좀 더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청년 미래 적금 같은 그런 상품들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묶어놓고 정부가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금을 주는 상품인데, 일반적인 적금보다 혜택이 훨씬 좋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자 공부를 너무 바빠, 현생이 너무 바빠서 투자 공부를 하기가 싫어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상품들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투자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ETF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년 미래 적금이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 리스크인데 그 종류의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투자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불리고 싶고, 첫 번째, 그리고 내가 투자가 돈이 엄청 많아, 그런데 내가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부동산 하고 있는데 적금도 하나 들어서 좀 안전하게 내 돈을 보관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 여윳돈이 남았을 때 투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내 생각이 나는 이제 뭔가 돈을 빠르게 굴려서 수익률도 많이 내고 해서 뭔가 내 집 마련도 하거나 내 자산을 올리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청년 미래 적금은 좀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ETF, 그리고 계속 우상향하는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투자 공부를 해서 개별 기업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또 새롭게 이제 청년형 ISA 계좌도 좀 나와서 좀 이런 걸 밀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ISA 계좌도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형 ISA 계좌랑 지금 원래 있던 ISA 계좌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청년형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가 안 됩니다. 원래 일반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청년형 ISA 계좌는 세제 혜택이 좀 더 좋아진 대신에 해외 주식 투자가 아예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밖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말이 그렇지만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운 좀 상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이클을 타는, 예를 들어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산업들. 그래서 ISA 계좌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이클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이클이 고점에 와 있는지 좀 시작하는 단계인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키우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게 너무 어렵다, 그럼 우리나라 중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이나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내가 만약에 나는 사이클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ISA 계좌 세제 혜택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이나 ETF에 투자를 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투자를 하라고 주식 투자를 하라고 완전 밀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안 하면 되게 손해가 많은 상품인데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십니다. 첫 번째로 ISA 계좌가 비과세 혜택이 있거든요. 금액에 대해서 내가 투자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 계좌를 이제 해지를 하고 돈을 받았을 때 그때 세제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ISA 계좌가 3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3년 이상 보유를 했고 내가 투자금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거를 해지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투자 열심히 했으면 3년이 지나고 나서 계좌를 해지를 하고 새로 ISA 계좌를 만들어야 그 비과세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ISA 계좌를 쭉 유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장기간 해서 마지막에 해지할 때 딱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SA 계좌로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 잘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3년에 한 번씩 계속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그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ISA 계좌를 해지하고 나서 연금 계좌로 그 수익금을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아니고 절세 혜택,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일반 국내 주식 투자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양도세가 없거든요. 수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원래 없는데 ISA 계좌에서의 혜택이 절세 혜택인데 원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거에 대해 투자하는 거는 잘 안 맞는 거죠.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일반 계좌 투자하셔도 되는데 굳이 ISA 계좌 투자하는 거는 그 금액에 대해 아까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 투자하실 때는 좀 세금이 나오는 양도 차익이든 배당은 당연히 나오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그런 ETF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도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원래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대전에서 회사에 있다가 사업 시작하면서 원래 경기도 성남에 쪽에서 살다가 잠실로 온 지가 이제 작년 한 10월쯤 서울로 온 것 같은데 확실히 고정비가 엄청 나갑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많이 올라오시는데 받는 월급에 비해서 고정비가 사실 너무 많이 나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것 같고 특히 이제 SNS 저도 SNS 하고 있지만 SNS를 보면 나 빼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를 해봤으니까 당연히 내 피드와 내 게시물에는 내가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만 보통 올려요. 제 주변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제가 잘된 모습만 되게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와, 이 사람은 돈도 이렇게 많고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뭔가 모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사실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과거에 나와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내가 자산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내가 이만큼 늘었다 랑 비교를 하지 지금의 나와 뭐 돈을 더 잘 버는 누군가와 비교를 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랑 천천히 하면서 자산을 모아 가시면 이게 자산이 복리가 진짜 붙어요. 저도 24살 때 185만 원 월급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로 불려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사업이랑 소득 늘리면서 자산을 계속 키울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월급 가지고 어떻게 돈 키워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시간이 지나고 2년 3년만 지나도 생각보다 투자 수익과 플러스 내가 모은 돈이 합쳐지면 되게 큰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기보다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모아가는 거를 좀 더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돈 1억을 모았으면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본인이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1억을 이제 그냥 종잣돈을 모으는 분도 있는데 요즘 2030은 저도 그렇고 다들 투자의 눈을 빨리 뜨시거든요. 그럼 본인이 1억 정도까지 모았으면 자기한테 맞는 투자법이 어느 정도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억을 모았다고 해서 뭐 새로운 투자를 해서 10억을 불린다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나한테 맞는 투자법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ETF로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나서 나 이제 개별 주식 해야겠다. 내가 돈 생겼으니까 단타해야겠다. 이렇게 바꾸지 않거든요. 배당주만 하셨던 분들은 계속 배당주로 해서 불리시고 성장주 하셨던 분들은 계속 성장주로 해서 불리시고 저같이 ETF 했던 사람은 계속 ETF로 자산을 불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투자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투자법을 찾으셨으면 그걸로 사실 저는 계속 가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그전까지 투자 안 했고 그냥 진짜 돈만 모았다. 그렇게 해서 1억을 모아서 내가 지금 어떤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질문이 1억을 모아서 10배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배당주로는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빠르게 불리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성장주 중에서도 지금 섹터를 주도하는 반도체, 아까 말한 ETF로 치면은 타이거 반도체 10 같은 그런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률을 더 빨리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노후에 쓸 돈을 만드는 상품 투자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2030들이 돈을 모아서 뭐 내 집 마련을 하든 결혼을 하든 처음에 자산을 모으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투자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노후 대비는 좀 완전 다릅니다. 노후 대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됐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 내가 영끌에서 산 아파트 한 채밖에 없으면 내가 계속 소득세 내고 종소세 내고 하면서 돈을 먹기밖에 안 해요. 그 아파트는. 내가 이 아파트를 나가서 매도하거나 이 아파트에 월세를 주지 않는 이상 현금 흐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하우스푸어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노후 대비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세팅한 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흐름이 나올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뭐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건 다양하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텔 월세 받거나 아파트, 상가 이런 월세 받는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좀 커버드콜 상품들, 뭐 배당주랑 비슷한 커버드콜 상품들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위주로 받는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당주랑 섞어서 투자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 타이거에서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이런 상품도 나왔는데, 이런 커버드콜 상품들에 투자를 하시면 일반 배당주보다 월 배당이 되게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로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원금을 유지를 하면서 현금흐름이 나오는 상품을 찾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금이 계속 뭐 우상향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10억이 20억 30억이 되지 않더라도 이 10억을 한 11억 12억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계속 현금흐름이 나오는 상품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너무 좋은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투자를 24살 때 시작했으니까 제가 지금 30살이니까 거의 6년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저도 이제 투자법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 오늘은 주식 쪽에서만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부동산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고 코인 쪽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사실 일찍 시작하는 게 제 인생의 사실 터닝 포인트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투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해볼 수 있었고 제 자산도 많이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보는 분들이 보통 뭐 20대부터 40대까지 50대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지금이 늦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이 수강생들도 많이 만나고 뭐 20대 분들, 그리고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강의하면 뭐 50대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다들 물어보시는 게 좀 늦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절대 늦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투자를 안 하는 분들, 요즘은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지만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저는 거의 7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투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충분히 3년 내에 3년 전에 내가 이 정도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커졌네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4살 때 하고 27살 때 이제 사업하러 서울 올라왔을 때 자산 규모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